여기 없는 거 아니야? 요 1번에 제일 앞에 있네요.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잘 안 들려. 네, 선생님 직접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림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있는 윤석남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85살이고 한국 나이로. 그래서 사실 기억력이 굉장히 부실해요. 작년서부터 굉장히 부실해졌어요. 여성 독립운동가 그 책을 아무리 많이 거의 외우다시피 읽는다 하더라도 그림 그릴 땐 또 잊어버려요. 매일 한 번 읽고 그리고 작업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잊어버려. 또 읽어. 작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할 적에 결국 한 열흘은 걸려요. 우연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책을 읽게 됐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가 앞으로의 내 삶의 목적이다. 내 그림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50년 전이에요. 모든 게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이 사회가. 얼마나 여성을 사람 대우 안 했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성들이 총을 들고 실제로 싸웠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총을 들고 싸운 게 일본 사람들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자료도 굉장히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손톱 크기만한 얼굴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들은 그냥 윤석남의 상상력이죠.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저는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상력에 의한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책에도 쓰고 꼭 합니다. 다른 분들은 보면 그냥 그림에 불과하잖아요. 종이 위에 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살아 생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대화를 이게 잘못 그린가 아닐까요? 그러기도 하고 이분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들은 절대 이해 못해. 과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는 동안에는 그래요. 핑크룸이라는 것이 그 핑크라는 것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 여성을 그 핑크라는 그 부드럽고 또 아름다운 그런 그 색깔로 표현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구속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핑크룸을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삶,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핑크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색깔이지만 그게 사실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핑크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작품에 있는 그 핑크라는 색깔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분홍색이 아니에요. 약간 떠 있는 색깔. 안정된 색깔의 핑크가 아니라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그 핑크를 쓰고 있습니다.
구슬이 다 동그래요. 색깔은 아름다워. 그런데 아무도 그 구슬 위에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성한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뭐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마치 이 구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환경이다. 거울에는 다른 물체가 비치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갈 수 있어요. 거울 속에서는 비록 환상에 불과하지만 아주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구의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게 거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삶 자체가 어떤 묶여져 있는 한정적인 삶 자체가 비록 환상적인 세계에서나마 끝까지 그 어떤 그 희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울을 썼는데요. 그게 일종의 여성으로서 희망을 상징하는, 현재의 나의 그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비록 환상이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사실은 사회가 열리기 시작했죠. 여성들한테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했지만 아직 세월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식으로부터 자유스러우려면 아직도 100년이고 뭐 200년이고 더 세월이 가야 되지 않을까? (1025는) 사실은 그 작품 하는데 5년 걸렸어요. 이 애신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그런 유기견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에서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다가 나중에 끊임없이 버리는 개가 많아서 그걸 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개를 버리는 인간에 대한 정말 그 실망감도 굉장히 큰 데다가, 그러나 그 실망감을 그거를 보듬어주는 또 이 할머니의 그런 그 사랑, 이런 거가 겹쳐가지고 내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작업 못해, 나는 이 작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몇 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작업을 끝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어요. 나무 작업하는데 한 3년 걸렸고요. 그 나무 작업하기 전에 개의 형상을 알아야 되잖아. 개체가 해가지고 드로잉을 무지했어. 2년 동안 드로잉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된 다음에 이 작업을 했죠. 전혀 차이가 없죠. 인간과 개와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약 2년 동안 드로잉만 했어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지? 너무나 아득한 거예요. 그렇다고 놀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매일 작업실을 왔어요. 그냥 끄적거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왜 이 작품을 했는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위안이 되니까. 그렇게 하루에 10장, 20장씩 했어요. 근데 드로잉은 무지무지 많이 떠오르는데 큰 작품에 대한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약 2년 동안 드로잉만 했어요. 수백 점 했죠. 그래서 그거 그냥 쌓아뒀어요. 발표할 생각도 물론 안 했죠. 이걸 어디다 발표를 해. 허튼 소리를 내뱉은 건데 이 허튼 소리 내뱉은 걸 누구한테 보여줘. 전시 못해 이거는. 근데 그 솔직한 거가 일반인들한테는 반가웠던 것 같아. 이외로 일반적인 사람 오시는 분들이거나 화가이거나 드로잉이 너무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
자기의 솔직한 표현을 하는 거가 이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이구나. 근사하게 보이려고 가미를 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드로잉이 나한테 준 교훈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큰 작품이 됐건 작은 작품이 됐건 가능하면 거짓말이 덜 들어가.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어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거는 거짓말이 거의 90%는 들어가야 돼.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라는 얘기죠. 선생님께서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뭐 데모이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이 그 표현을 굉장히 아, 저 불쾌하다. 그건 너무 싫어. 제가 이제 그 여성 미술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여성 미술이라는 것을 어떤 한정된 부분에 이렇게 딱 가둬놓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남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성 미술이라는 얘기를 해도 오케이, 나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그래. 그렇지만 많은 여성 작가들은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성 미술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그런 그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여성 미술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윤석남으로 끝나는 게 어떨까? 그냥 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인간으로서 죽을 거니까 인간이 얘기를 하는 거죠.